안녕하세요. 시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흐름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언뜻 따로 도는 이야기 같은데 파고 들어가면 한 줄기로 이어지는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AI가 빨아들이는 메모리 반도체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고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채널은 주식 추천이나 매수 매도 추천을 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냥 매일 뉴스 보면서 오늘은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갈까, 어느 섹터가 빛을 볼까,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는 자리입니다. 중간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제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AI 이야기 나오면 다들 GPU 모자란다, HBM 부족하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진짜 막혀 있는 건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돌릴 전력이 없어서 AI가 못 크는 국면이에요. 이 배경을 짧게 짚고 갈게요. AI가 예전에는 학습 중심이었는데 요즘은 에이전트형 AI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 대신 여러 단계를 알아서 혼자서 처리해주는 방향하는 거잖아요. 비서처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산량이 비교가 안 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토큰 사용량이 반년 만에 150%가 넘게 뛰었어요. 그래서 숫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20% 늘어날 전망이고, 이 중 60%가 미국에서 발생합니다. 빅테크들이 올해만 케이펙스 6,500억 달러 넘게 쏟아붓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전기를 빨아들이는 AI 서버로 들어가니까 기존 전력망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이 200%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다고 보는 지점이 있어요. 돈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는 겁니다. 변압기하고 스위치 기어 같은 핵심 부품이 없어서인데, 이 대형 변압기 리드 타임이 예전엔 한 2, 3년 정도였는데 지금 5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오죽하면 폐쇄된 발전소에서 쓰던 중고 변압기를 뜯어다 개조해서 쓰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공급이라는 게 오래 망가진 채로 있다가 수요가 확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확 튀어오르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 지난 10년 넘게 전력기기 쪽은 투자가 거의 없던 섹터였어요. 변망에 항상 밀려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주식들도 밸류에이션도 잘 못 받고, 그러고 공급도 이제 줄이고 공장도 줄이고 비용 같은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력 노후화랑 중간에 또 갑자기 AI라는 파도가 밀려오면서 수요가 폭발해 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공급은 하루아침에 못 늘려요. 변압기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리고요. 이 숙련공도 부족하고, 그 사이에 수요는 계속 이런 식으로 쌓이니까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꺾일 사이클이냐 아니면 좀 길게 가는 흐름이냐, 저는 좀 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AI분만 걸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중국산을 못 쓰는 안보 이슈까지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좁아진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빅테크들도 이제 발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력만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차려버리는 거죠. 온사이트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오라클이 블루메러지라는 연료전지 회사랑 최대 28기가와트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겁니다. 초기 12기가와트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치하는데 딱 55일 걸렸거든요. 이 전력망에 새로 연결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걸 두 달도 안 돼서 뚫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에 블루메러지 주가가 시간 외에서 15% 뛰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에너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엔 친환경이냐 아니냐, 깨끗하냐 아니냐 이런 게 화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논의가 확 뒤로 밀린 거예요. 지금 당장 전기 뽑을 수 있냐?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됐습니다. 가스 발전이든 연료전지든 원전이든 뭐 SMR이든 빠르게 돌릴 수만 있으면 다 전략자산 대접을 받는 시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판이 이렇게 깔리면 관련 밸류체인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연료전지 하나가 뜨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부터 시작해서 원전 부품, 송배전 설비, 이 동네 전체가 다 빛을 보는 구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섹터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 전력기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슈퍼 의뢰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뭐 개별 기업 이름을 하나하나 짚기보다는 뭐 대형 변압기, 뭐 변압기 이런 회사들이겠죠. 근데 아무튼 초고압 변압기 쪽은 고부가 제품 비중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계속 같이 튀고 있고요. 배전반 쪽은 북미 데이터 센터형 공급 계약이 쌓이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36%를 넘게 찍고 있고요. 전 이거 미국 제조업 외에는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잘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가격 협상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회사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만 지금 가격은 충분히 현재의 가치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전쟁이 오래되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 때문에 다른 그 펀더멘탈적인 이슈 말고 다른 이슈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면 한번 이 해자를 가진 기업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수혜 섹터를 놓고도 접근 범위 갈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2030년까지 이어질 큰 그림, 뭐 에너지 안보 밸류체인 전체를 천천히 따라가는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장 분기마다 찍히는 수주 숫자, 뭐 액면 분할 같은 이벤트에 반응하는 단기 촉매 쪽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본인 호흡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 놓은 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 찰나의 움직임을 노릴 거냐,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뭐 뭘 고르냐는 취향이지만 판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부정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전력 이야기고요. AI가 빨아들이는 건 전기뿐이 아니죠. 메모리도 엄청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판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AI가 전기를 빨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메모리 쪽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더 극적이에요. AI 산업에 작지 않은 변화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엔 AI가 뭘 배우는 단계, 그러니까 학습 쪽이 무대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GPU 같은 연산 장치가 주인공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배운 걸 써먹는 단계, 즉 추론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뭔가 답을 내놓고 그걸 저장하고 빠르게 꺼내 쓰는 그런 일들인데, 그러려면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 정도예요. 지금 세상에 진짜 모자란 건 석유가 아니라 연산 토큰이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서버 한 대에 꽂히는 D램 용량이 예전엔 0.6 테라바이트 정도였는데 지금은 1.5 테라바이트로 2배 넘게 뛰었어요. 단순히 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서버 설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더 터졌는데,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HBF라는 새 개념의 메모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HBM은 다들 아시죠?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예요. HBF는 여기에서 D램 대신 낸드 플래시를 쌓은 거예요. 용량 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가 안 날아가니까 HBM하고 서로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이것을 2027년 상용화 목표로 돌아가고 있고요. 학계 쪽에서는 좀 파격적인 전망도 나와요. 2038년쯤 되면 HBF 시장이 HBM 규모를 뛰어넘을 거라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정 자체는 기존 HBM하고 비슷한 방식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HBM 소부장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그대로 HBF 시장에서도 빛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새로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셈이에요. 이번에는 낸드 쪽 한번 보겠습니다. 낸드 쪽 가격 움직임이 요즘 좀 심상치 않거든요. 30테라짜리 기업용 SSD 하나가 1년 사이에 3,000달러에서 17,500달러로 5배 넘게 뛰었습니다. 저용량 쪽은 반년 만에 15배까지 튄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보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보이는 이 가파른 곡선에 착시가 섞여 있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이 공급이 타이트해지면 시장은 패닉 바잉에 빠지기 마련인데, 당장 투입할 물량이 아닌데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이나
추가 상승을 노린 선취매 주문이 뒤섞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결핍을 느끼면 채우고 보려는 좀 시장 참여자들의 본능 때문인데요. 근데 이런 물량들이 너무 이제 비싸지면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막 주문도 취소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낸드 시황을 보면서 단순히 우상향한다 하고 낙관하기보다는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과연 이 수요자들이 이 가격을 받아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이번 그 유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번 사이클이 예전하고 완전히 똑같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거래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물량이 오가는 스팟 시장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요동치면 실적도 같이 요동치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사이클을 그렸는데, 이 지금은 LTA라고 부르는 장기 계약 구조로 넘어가는 중이에요. 클라우드 업체랑 메모리 회사가 수년짜리 계약을 미리 맺어버립니다. 가격 하한선을 보장받고 선급금까지 당겨받는 구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경쟁이 장기전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물량부터 확보해주자,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인 거죠. 대만의 한 메모리 회사는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60%를 넘게 찍었고요. 이거 TSMC 마진을 뛰어넘은 숫자예요. 거기에 샌디스크, 키옥시아 같은 4개 회사로부터 25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자본하고 공급을 한 번에 받은 거죠. 자, 이 LTA 구조가 왜 중요한가? 메모리 산업의 오랜 숙제가 뭐냐면 호황일 때 돈 잘 벌다가 불황 오면 적자로 뒤집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시장이 메모리 회사들한테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안 줬어요. 어차피 내년 되면 뭐 떨어질 텐데 이런 걸로. 근데 LTA가 들어오면 이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매출 상당 부분이 미리 깔려 있고 가격 하한선이 지켜지니까 바닥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회사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방향성이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반영될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TA가 깔렸다고 해서 가수요 이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두 힘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잘하죠.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4 쪽에서 차세대 제품 양산이 미뤄지니까 지금 주력인 HBM3 이쪽 물량을 오히려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낸드 증설 투자를 결정했고 HBM4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 가격을 4에서 50% 올렸어요. 파운드리 쪽이 여기서 반등 실마리를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YMTC는 우한 외에 팹을 3개나 더 짓고 있고 신규 설비 절반을 자국산으로 채우면서 제재를 우회하는 중입니다. CXMP도 퀄컴하고 손잡고 커스텀 D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뭐 이게 당장 위협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뒤에서 판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메모리 쪽은 지금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LTA라는 구조적인 체질 변화고요. 이건 오래갈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격 급등 때문에 섞여 있는 사재기 수요인데요. 이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흐름을 같이 봤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병목, 그리고 그 AI가 빨아들이고 있는 메모리판의 체질 변화예요. 이 두 이야기는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AI라는 파도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한쪽에선 전기가 모자라고 다른 쪽에서는 메모리가 모자라고 둘 다 하루아침에 못 늘리는 자원들이에요. 아,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오랫동안 투자가 뜸했던 동네인데 갑자기 수요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전력기기 쪽도 메모리 쪽도 다 그래요. 공급이 망가진 채로 쌓여 있는 곳에 수요가 확 밀려 들어올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두 섹터에서 동시에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뜨거운 구간일수록 한 번씩 차갑게 봐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 구조가 좋아지는 거랑 당장 가격이 뛰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 둘을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